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 남자가 우산도 없이 서 있었다. 그의 이름은 강준호, 29살의 젊은 정치 보좌관으로 아버지의 그림자 아래서 살아온 삶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내가 왜? 아버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메아리쳤고 그 한마디가 준호의 모든 비밀을 산산조각 냈다. 준호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강태준의 야심찬 정치 세계에 휘말려 살았다. 태준은 한국의 보수 정당에서 상원의원으로 활약하며 가족의 명예를 최우선으로 여겼다. 어머니는 조용히 가정을 지키는 전형적인 주부였고 여동생 수연은 아버지의 기대를 받으며 법대에 진학했다. 준호는 그들 사이에서 완벽한 후계자로 키워졌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 첫사랑인 민준과 나눴던 그 짧은 키스. 그 후로 준호는 자신을 가두기 시작했다. 그날 밤, 아버지의 사무실에서 모든 게 터졌다. 준호가 민준과의 옛 사진을 실수로 노출한 탓이었다.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게이. 우리 집안의 치욕이야. 준호는 무릎 꿇고 사죄했지만 태준은 차갑게 말했다.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정치판에서 사라져라. 비바람 속으로 쫓겨난 준호는 민준의 아파트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 민준의 눈물이 흘렀다. 준호야, 왜 이제야 말해? 나도 기다렸어. 민준은 준호의 대학 동기이자 지금은 작은 갤러리에서 일하는 화가였다. 그들은 10년 전 우연히 만난 후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왔다. 하지만 준호의 정치적 야망 때문에 깊어지지 못했다. 이제 모든 게 드러난 지금, 민준은 준호를 안아주며 속삭였다. 함께 이겨내자. 네가 숨기지 않아도 돼. 그러나 준호의 마음은 복잡했다. 가족의 배신, 사회의 시선, 그리고 정치 세계의 냉혹함이 그를 짓눌렀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아버지의 사무실로 돌아갔다. 태준은 이미 보좌진을 불러 모아 준호를 문제아로 몰아갔다. 이 녀석은 실격이야. 당장 쫓아내야. 준호는 조용히 물었다. 아버지, 제가 왜 살아야 합니까? 당신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태준의 눈에 순간 동요가 스쳤지만 곧 차갑게 대꾸했다. 정치란 가족도 버리는 게임이다. 네가 약하면 끝이야. 준호는 그날부터 서울의 뒷골목으로 숨어들었다. 민준의 도움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고 낮에는 프리랜서 번역 일을 하며 버텼다. 밤에는 민준과 산책하며 미래를 꿈꿨다. 언젠가 내가 국회에 서서 이런 편견을 깨뜨릴 거야. 민준은 웃으며 말했다. 네가 서면 세상이 변할 거야. 하지만 먼저 내 자신을 사랑해. 그들의 대화는 깊었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시간이 되었다. 그러나 준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가족의 문이 닫힌 채로 그는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시간이 흘러 2년이 지났다. 준호는 작은 시민단체에서 일하며 LGBTQ 권익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처음엔 익명으로, 하지만 점점 목소리를 높였다. 한 토론회에서 그는 말했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사랑의 형태를 규정짓는다. 하지만 정치가 그걸 바꿔야 한다. 청중의 박수가 터졌지만 무대 뒤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보였다. 여동생 수연이었다. 오빠. 왜 이런 짓을 해? 수연의 눈에는 슬픔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수연은 아버지의 기대를 짊어진 채 살아왔다. 하지만 오빠의 추락이 그녀를 흔들었다. 집으로 돌아간 수연은 태준에게 말했다. 아버지, 오빠를 버리면 우리 가족도 무너져요. 태준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그 녀석이 우리 집안을 더럽혔어. 용서할 수 없어. 그러나 태준의 마음속에는
후회가 싹트기 시작했다. 준호가 사라진 후 그의 정치 활동이 위축된 탓이었다. 보수 유권자들은 강태준의 강철 의지를 그리워했다. 준호와 민준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한겨울, 한강변에서 민준이 반지를 꺼냈다. 결혼하자. 법이 허락하지 않아도 우리만의 약속으로 준호의 눈물이 흘렀다. 고마워, 민준아. 너 없인 못 살아. 그 순간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수연의 메시지였다. 오빠, 아버지가 아프세요. 와주세요. 준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가족의 문턱을 다시 넘을 수 있을까? 병원 복도에서 태준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심장마비 초기 증상이었다. 준호가 들어서자 태준은 시선을 피했다. 왜 왔나? 준호는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제가 아직 당신 아들이에요. 수연이 울며 매달렸다. 오빠, 제발. 가족으로 돌아와. 그날 밤, 태준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집안의 명예를 지켜라.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명예는 숨기지 않고 사는 데 있어요. 퇴원 후 태준은 준호를 다시 보좌진으로 불러들였다. 표면적으로는 화해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긴장된 공기가 흘렀다. 준호는 민준에게 말했다.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다시 시작해야 해. 하지만 이번엔 내 목소리로. 민준은 걱정스레 안아주었다. 조심해. 정치판은 늑대굴이야. 준호의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한 기사에서 강태준의 아들, LGBTQ 옹호자로 변신이라는 제목이 실렸다. 보수 진영에서 비난이 쏟아졌다. 가족의 배신자, 태준은 준호를 불렀다. 내가 왜 이러나? 우리 당의 기반을 흔들어. 준호는 대답했다. 아버지, 진짜 변화가 필요해요. 숨긴 채로 사는 삶은 더 이상 안 돼요. 그 충돌 속에서 준호는 새로운 동지를 만났다. 국회 청년위원회에서 만난 이지은, 레즈비언 활동가였다. 지은은 준호의 연설을 듣고 다가왔다. 당신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함께 싸웁시다. 지은의 직설적인 성격은 준호를 자극했다. 그녀의 파트너, 소영과의 이야기에서 준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사랑은 숨길 게 아니에요. 하지만 가족의 벽은 높아요. 시간이 흘러 태준의 건강이 악화되었다. 당내에서 후계자 논의가 시작됐다. 준호는 후보로 거론되었지만 그의 비밀이 발목을 잡았다. 한 파티에서 익명의 누군가 사진을 유포했다. 민준과의 모습이었다. 스캔들이 터지자 태준은 분노했다. 이게 내가 한 짓이냐? 준호는 울부짖었다. 아버지, 이게 제 3이에요. 받아들여 주세요. 민준은 준호를 위로하며 말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네가 강해질 기회야. 지은과 소연도 지지했다. 우리는 함께 서 있어. 준호는 결심했다. 다음 선거에서 출마하겠다고. 하지만 그 길은 험난했다. 선거 바람이 서울을 휘감기 시작했다. 준호는 작은 선거 사무실에서 캠페인을 펼쳤다. 그의 슬로건은 사랑의 자유, 모두를 위한 정치였다. 보수 유권자들은 코웃음 쳤지만 젊은 층과 소수자 커뮤니티에서 지지가 모였다. 민준은 포스터를 그리며 도왔다. 내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이네? 쉬어. 준호는 웃었다. 너 때문에 버티는 거야. 태준은 병상에서 뉴스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저 녀석이 내 자리를 노리다니. 수연이 말했다. 아버지, 오빠는 진심이에요. 우리 가족을 구하려는 거예요.
태준의 마음이 흔들렸다. 과거, 젊은 시절 그는 자신의 이상을 포기하고 정치에 뛰어들었다. 준호의 용기가 그때의 자신을 떠올리게 했다. 한밤중, 준호의 사무실에 불청객이 왔다. 아버지의 옛 보좌관, 박만수였다. 강 의원님께서 부르셨어. 포기하라고 준호는 차를 따르며 말했다. 박 선배,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제3이에요. 만수는 비웃었다. 게이 정치인이 이 나라에서 살아남을 수 있나? 스캔들이 더 터질 거야. 그 말에 준호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그는 버텼다. 다음 날, 지은과 함께 스트리트 캠페인을 했다. 편견을 넘어 사랑을, 구호가 울려 퍼졌다. 한 할머니가 다가와 말했다. 젊은이, 내가 오라. 나도 손자가. 비슷해. 그런 만남이 준호의 힘을 키웠다. 민준과의 저녁은 언제나 위로였다. 오늘도 살아남았어. 민준이 키스하려 하자 준호는 멈췄다. 아직. 공개할 수 없어. 민준의 눈에 상처가 스쳤다. 스캔들이 재점화되었다. 누군가 준호의 과거 연애를 폭로한 기사가 나왔다. 언론은 강태준의 치욕으로 몰아갔다. 당 지도부가 준호를 압박했다. 사퇴해. 당의 이미지를 위해 준호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 삶은 숨길 게 없습니다. LGBTQ 권리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지만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무너졌다. 민준이 안아주었다. 자랑스러워. 내가 용감해. 태준은 병원에서 그 회견을 봤다. 눈물이 흘렀다. 준호야. 미안하다. 그는 수연에게 말했다. 내 오빠를 도와라. 내가 잘못했어. 수연은 준호를 찾아갔다. 아버지가 변했어. 용서해 줄래. 준호는 망설였다. 언니, 아직 무서워. 하지만 시도해 볼게. 가족 모임은 어색했다. 태준이 말했다. 내가 이기면 내 자리를 물려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우리 가족으로 돌아와. 준주는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 제 파트너 민준을 소개할게요. 태준의 얼굴이 굳었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번 만나보자. 민준을 만난 태준은 놀랐다. 민준의 진심 어린 말에 준호를 사랑해요. 그를 지킬게요. 태준은 한참 후 말했다. 미안하다. 내가 무지했어. 그날 가족의 벽이 조금 허물어졌다. 하지만 선거는 치열했다. 경쟁자, 보수파 김동혁이 준호를 공격했다. 그는 국가의 도덕을 해친다. 준호의 지지율이 오르자 위협이 시작되었다. 사무실에 협박 편지가 왔다. 포기 안 하면 민준이 다친다. 준호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가 없었다. 민준에게 말했다. 조심해. 나 때문에 민준은 웃었다. 함께라면 무섭지 않아. 지은의 도움으로 온라인 캠페인이 퍼졌다. 준호와 함께 해시태그가 트렌드됐다.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모였다. 한편 태준은 은퇴를 선언했다. 내 아들 준호에게 자리를 넘긴다. 그 발표에 야당이 들썩였다. 스캔들 투성이 후보를 준호는 아버지와 대담을 했다. 아버지, 왜 이제야? 태준은 말했다. 네가 날 깨웠어. 사랑은 형태가 아니라 마음이야. 그 순간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가족의 화해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선거 전야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민준이 납치되었다. 경찰서의 불빛이 준호의 얼굴을 비추었다. 민준 실종 12시간째.
어떻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준호는 주먹을 쥐었다. 지은이 달려왔다. 준호야, 강해져. 우리가 찾을 거야. 수연도 도착해 안아주었다. 오빠, 아버지가 모든 인맥을 동원했어. 태주는 병상에서 전화를 걸었다. 박만수, 내가 한 짓인가? 만수는 부정했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조사는 김동혁의 측근으로 이어졌다. 보수파의 음모였다. 준호를 무너뜨리려 한 거야. 준호는 분노로 떨었다. 민준을 돌려줘. 수색대가 서울 외곽 창고를 급습했다. 민준이 묶인 채 발견되었다. 가벼운 타박상뿐이었다. 준호가 달려가 안았을 때 민준은 속삭였다. 미안, 내 선거를 망쳤어. 준호는 울었다. 아니야, 너가 내 전부야. 그 사건은 여론을 뒤집었다. 민준 구출 이슈가 터지며 준호의 지지율이 폭등했다. 언론은 용기 있는 정치인으로 보도했다. 태주는 준호를 불렀다. 이제 알겠나? 정치의 어두운 면을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더 싸워야 해요. 이런 폭력을 막기 위해 가족의 유대가 강해졌다. 수연은 캠페인에 합류했다. 오빠, 나도 도울게. 법으로 보호받는 세상을 만들자. 선거일이 다가왔다. 준호는 마지막 연설에서 말했다. 저는 숨긴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사랑이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청중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민준이 무대 뒤에서 지켜보았다. 넌 해낼 거야. 투표 결과 준호가 당선되었다. 1% 차이의 박빙승부였다. 축하 파티에서 태준이 건배를 제안했다. 내 아들, 자랑스럽다. 민준과 준호의 손이 맞잡혔다. 공개적인 키스였다. 플래시가 터졌다. 하지만 그들은 미소 지었다. 새로운 국회 생활이 시작되었다. 준호는 LGBTQ 법안 발의를 주도했다. 지은과 협력하며 평등 결혼법들 추진했다. 반대파의 공격이 거셌다. 도덕 파괴, 하지만 준호는 물러서지 않았다. 민준과의 일상은 평화로웠다. 이제 숨기지 않아도 돼.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한 익명 제보가 도착했다. 태준의 과거 비밀. 아버지도 비슷한 경험을 숨겼다. 준호는 충격받았다. 태준을 찾아갔다. 아버지, 진실이 뭐예요? 태준은 한숨을 쉬었다. 젊은 시절, 나도 한 남자를 사랑했어. 하지만 포기했지. 정치가 나를 바꿨어. 그 고백은 준호를 흔들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태준은 말했다. 너를 보호하려 했어. 하지만 그게 잘못이었어. 이 비밀이 새어나가면 가족이 무너질 수 있었다. 준호는 결단했다. 함께 공개합시다. 용기로 이겨내요. 언론 폭풍이 몰아쳤다. 강 가문의 숨겨진 역사, 보수파가 총공세를 펼쳤다. 하지만 준호의 지지자들이 모였다. 시위대가 국회 앞에 섰다. 사랑의 자유, 민주는 준호를 지켰다. 우린 강해. 법안 투표일, 준호는 연설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편견을 깨뜨립시다. 투표 결과 법안이 통과되었다. 눈물이 흘렀다. 태준이 병원에서 TV를 보며 미소 지었다. 잘했어, 아들아. 하지만 승리의 기쁨 속에 새로운 갈등이 싹텄다. 지은의 파트너 소연이 임신 소식을 알렸다. 인공수정을 했어. 하지만 법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아. 준호는 새로운 싸움을 결심했다.
가족 확대 권리. 국회 복도는 준호의 발소리로 가득 찼다. 법안 통과 후 그의 사무실은 청원서로 넘쳤다. 가족 정의법을 위한 움직임이었다. 민주는 아침에 커피를 타주며 말했다. 너무 무리하지 마. 우리도 미래를 꿈꿔야 해. 준호는 웃었다. 너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태준의 건강이 회복되면서 그는 준호의 조언역이 되었다. 과거에 내가 후회하는 걸 내가 바로잡아라.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다. 수연은 결혼을 발표했다. 파트너는 동성이었다. 오빠 덕분에 용기 냈어. 가족의 비밀이 풀리며 유대가 단단해졌다. 지은과 소연의 소식은 준호를 자극했다. 우리도. 아이를 민주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해봤어. 하지만 지금은 캠페인에 집중하자. 그들의 사랑은 성숙해졌다. 서로의 꿈을 지지하는 관계. 그러나 반대파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김동혁이 새로운 법안을 제출했다. 전통 가족보호법 동성관계를 제한하는 내용. 이건 후퇴예요. 지은이 소리쳤다. 준호는 동맹을 모았다. 진보당 의원들과 연대했다. 한밤중 회의에서 그는 말했다. 이건 우리의 삶을 앗아가는 법이야. 싸워야 해. 토론회에서 준호와 동혁이 맞붙었다. 당신의 사랑은 국가의 도덕을 해칩니다. 동혁이 공격했다. 준호는 차분히 대답했다. 도덕은 사랑을 포용하는 데 있어요. 제 가족처럼 청중의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동혁의 눈빛은 도끼 어린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피곤해 지쳤다. 민준이 마사지해주며 물었다. 오늘 어땠어? 준호는 털어놓았다. 아버지의 과거가 아직 트라우마야. 나도 두려워. 민준은 안아주었다. 과거는 과거야. 우리는 미래를 만들고 있어. 새로운 위기가 닥쳤다. 언론이 태준의 옛 연인을 폭로했다. 강태준의 숨겨진 로맨스. 태준은 쇼크로 다시 입원했다. 준호는 기자들 사이에서 외쳤다. 아버지의 사생활을 존중하세요. 이건 정치가 아니라 인간의 이야기예요. 민준이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병원에서 태준은 준호에게 말했다. 미안하다. 내가 고통받게 해서. 준호는 눈물을 삼켰다. 아버지, 함께 이겨내요. 당신의 용기가 제게 전해졌어요. 우수연과 가족이 모여 위로했다. 그날, 그들은 처음으로 가족의 진실을 공유했다. 법안 투쟁이 치열해졌다. 동혁의 법안이 상임위에 올랐다. 준호는 로비를 펼쳤다. 이 법은 차별이에요. 한 의원이 동요했다. 옛 친구였다. 준호야, 내 말대로 할게. 하지만 배신이 있었다. 그 의원이 돈을 받고 돌아섰다. 분노한 준호는 공개 청문회를 요구했다. 시민들이 판단하세요. 청문회 날, 소연이 증언했다. 저희 가족을 보호해주세요. 그녀의 배가 불룩했다. 청중의 눈물이 흘렀다. 동혁은 당황했다. 이건 과도한 요구야. 결국 동혁의 법안이 부결되었다. 승리의 순간 준호는 민준을 끌어안았다. 우리가 해냈어. 하지만 기쁨은 짧았다. 태준의 상태가 악화되었다. 준호야, 내 자리를 지켜라. 마지막 말이었다. 태준이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서 준호는 추도사를 했다. 아버지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사랑을 배웠어요. 그걸 전할게요. 민준이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가족의 슬픔 속에 새로운 시작이 보였다.
태준의 빈손은 정치인들로 가득 찼다. 준호는 검은 정장 차림으로 서서 인사를 받았다. 의원님, 고인이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누군가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스캔들 가족이라는 속삭임이 들렸다. 민주는 멀리서 지켜보며 소영과 지은이 위로했다. 장례 후 준호는 아버지의 유서를 받았다. 준호야, 내가 내 자리를 이어라. 하지만 내 방식으로. 사랑을 잊지 마. 눈물이 흘렀다. 수연이 말했다. 오빠, 이제 내 차례야. 상원의원 보궐선거 준호는 망설였다. 아직 준비가 의민준이 끼어들었다.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곁에 있을게. 보궐선거가 선포되었다. 준호는 아버지의 후광을 얻고 출마했다. 슬로건은 규산을 넘어 미래로. 캠페인은 감정적이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포용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지지자들이 모였다. 하지만 동혁이 다시 도전했다. 강준호는 불안정하다. 전통을 지키자. 준호의 일상은 바빴다. 낮에는 유세, 밤에는 민준과의 시간. 아이 이야기, 다시 해볼까? 민준이 물었다. 준호는 웃었다. 선거 끝나면 그들의 대화는 꿈으로 가득했다. 지은은 소연의 출산을 준비하며 말했다. 내 법안 덕에 우리도 안전해. 스캔들이 다시 떠올랐다. 강태준의 죽음, 자살 유도, 루머였다. 준호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아버지의 죽음은 자연사입니다. 정치적 공격을 멈추세요. 증거를 제시하며 반격했다. 여론이 준호 쪽으로 기울었다. 한 유세장에서 충격적인 만남. 태준의 옛 연인, 이제 늙은 화가 이승만이 나타났다. 내 아버지를 사랑했어. 네가 그를 닮았군. 많은 준호에게 편지를 주었다. 태준의 진심을 전해 편지에는 과거 사랑과 후회가 적혀 있었다. 준호는 감동받았다. 고마워요. 이걸 공개할게요. 그 편지가 공개되자 보수 진영이 동요했다. 강태준도, 동혁의 캠페인이 흔들렸다. 준호는 연설에서 말했다. 아버지는 숨겼지만 나는 공개합니다. 사랑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박수가 터졌다. 선거 전야, 민준과 산책했다. 두려워, 민준이 물었다. 조금. 하지만 너와 가족이 있어. 그들은 키스했다.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투표일, 준호가 압승했다. 상원의원 자리를 차지한 순간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 해냈어요. 민준이 안아주었다. 자랑스러워. 가족과 친구들이 축하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준호의 첫 법안은 가족 다양성 보호법이었다. 소연의 출산을 계기로 동성 커플의 양육권을 보장했다. 반대가 있었지만 준호의 열정에 밀렸다. 통과된 날, 소연의 아기가 태어났다. 준호야, 내 덕분이야. 지은이 울었다. 민준과 준호는 입양을 고려했다. 우리 가족 만들자. 하지만 도전은 계속되었다. 국제회의에서 한국의 LGBTQ 정책이 비판받았다. 준호는 대표로 나섰다.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의 연설이 세계 뉴스를 탔다.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민준에게 무릎 꿇었다. 결혼하자. 이제 법이 우리를 허락할 거야. 민준의 눈물이 흘렀다. 그래, 영원히 함께. 결혼식은 조용한 갤러리에서 치러졌다. 민준의 작품들 사이에 가족과 친구들이 모였다. 준호의 서약, 너의 빛으로 내 삶을 밝혀줘. 민준,
영원히 내 곁에 태준의 사진이 지켜보는 듯했다. 수연이 꽃다발을 던졌다. 행복하세요, 오빠. 신혼생활은 바빴다. 준호는 상원의원으로서 바쁜 스케줄, 민주는 갤러리 확장. 하지만 저녁은 항상 함께. 아이 입양 서류 나왔어, 민준이 말했다. 준호는 흥분했다. 이름은 태준으로 할까? 그들의 꿈이 현실이 되었다. 법안 추진 중 새로운 적이 나타났다. 보수 로비스트 최영준, 동혁의 후원자. 내 법안을 막겠다, 위협이었다. 준호는 무시했지만 사무실에 해킹이 일어났다. 개인 사진이 유출 위기. 민준의 모습이었다. 이건 전쟁이야, 준호가 분노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최영준의 꼬리가 잡혔다. 돈으로 움직인 거예요. 증언이 나왔다. 준호는 기자회견, 프라이버시 침해는 범죄입니다. 포용사회를 위해 싸웁니다. 지지자들이 모였다. 시위가 열렸다. 입양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다. 동성 커플. 아이에게 안 좋다. 심사관의 말 준호는 항소했다. 사랑이 기준이에요. 법정에서 민준이 증언. 우리는 완벽한 부모가 될 겁니다. 판사가 감동받아 승소했다. 아기 태준이가 집에 왔다. 작은 손이 준호의 손가락을 쥐었다. 우리 가족이야. 민준이 울었다. 수연의 아이와 함께 놀리는 모습이 평화로웠다. 지은과 소연도 방문했다. 내 덕에 우리도. 국제 무대에서 준호의 명성이 높아졌다. 온 회의에서 한국의 변화를 발표했다. 편견을 넘어선 사랑의 정치,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귀국 후 최영준의 재판이 기다렸다. 내 가족을 파괴하겠다, 협박. 재판날, 준호는 증언대에 섰다. 위협은 멈추지 않았지만 우리는 서 있습니다. 배심원이 유죄 판결. 승리였다. 민준이 안아주었다. 강해졌어. 가족 생활이 안정되자 준호는 회고록을 썼다. 숨겨진 사랑에서 공개된 용기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인터뷰에서 아버지의 유산은 사랑이었어요. 새로운 도전, 청년 정치인 육성. LGBTQ 청년들을 멘토링했다. 한 소년이 말했다.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준호는 미소 지었다. 내 꿈을 따라가. 민준과의 1주년. 여행 갔다. 제주 바다에서 영원히 약속했다. 하지만 전화가 왔다. 의원님, 위기예요. 새로운 스캔들. 스캔들은 가짜였다. 준호의 옛사진을 조작한 것께 노비의 꼭두각시. 제목이었다. 최영준의 잔당짓 준호는 즉시 해명했다.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포렌식 증거로 반박. 여론이 준호를 지지했다. 태준이의 첫걸음. 가족이 모여 박수쳤다. 아빠, 작은 목소리. 준호의 눈물이 흘렀다. 미안, 바빠서. 민준이 위로했다. 우린 팀이야. 법안이 더 나아갔다. 트랜스젠더 권리법 지은의 도움으로. 반대가 세웠지만 준호의 연설, 인간 존엄은 모두에게 통과. 수연의 결혼식. 동성 파트너와 준호가 축사. 사랑은 자유야. 가족의 축복 속에. 국제 초청 강연. 한국의 LGBTQ 여정 박수. 하지만 귀국 비행기에서 사고. 낭기류. 민준아, 사랑의 준호가 속삭였다. 무사 귀환. 하지만 피로가 쌓였다. 건강검진에서 이상. 스트레스예요.
쉬세요. 의사 말 민준이 강요했다. 휴가 가자. 제주에서 휴식. 태준이와 모래성 쌓기. 행복해. 민준의 말. 준호. 너 덕분이야. 돌아와. 새로운 법안. 정치인 윤리법 프라이버시 보호. 아이러니하게 자신의 경험으로. 선거 시즌. 준호 재선. 압승. 포용의 상징. 가족 파티. 모두 모여. 미래는 밝아. 토스트.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새로운 세대. 태준이가 자라며. 아빠. 나도 정치할래. 미소. 세월이 흘러 준호는 중진 의원이 되었다. 그의 법안이 한국 사회를 바꿨다. 동성 결혼 합법화, 가족 다양성 인정. 당신의 승리예요. 대통령이 말했다. 민준의 갤러리는 LGBTQ 예술 전시로 유명해졌다. 태준이는 학교에서 두 아빠 자랑스러워. 지은과 소연의 딸이 태준이 친구, 내 가족의 모임은 웃음으로. 과거적 동혁이 사과했다. 잘못했어요. 변화 배웠습니다. 화해. 준호의 회고, 숨김에서 시작해 공개로 끝났다. 사랑이 승리했다. 마지막 연설. 모두의 사랑이 세상을 만든다. 퇴임식 박수. 은퇴 후 민준과 여행. 새로운 시작 손잡고. 태준이의 졸업식. 아버지들 덕분에 눈물. 삶의 끝에서 준호는 민준에게 고마워. 영원히. 그들의 사랑은 전설이 되었다. 한국의 변화 상징으로.